주식의 봄! 수익의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봄은 새로운 계절의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려주는데요. 저희 주식의 봄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모든 계절의 봄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에서 고용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특히 나스닥 종합이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45년 만의 계엄 그리고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오늘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이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이 되면서 증시에서도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안정화 펀드, 즉 증안 펀드 가동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했는데요. 이런 증시 분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님을 모시고 한번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본행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힘든 증시,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을지 한번 본부장님과 함께 해시태그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해시태그 들고 나오셨을까요? 저는 지금 지수 플레이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수 ETF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지수 ETF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탄핵됩니다. 탄핵되고 불확실성 제거되는 그 과거의 탄핵 사례를 제가 쭉 오늘 얘기 드릴 텐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땠는지도 얘기 드릴 텐데 그 사례를 보면은 저는 지금 타이밍이 좀 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아까 이제 개인 투자 마음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오늘 개인이 대량 손절매했거든요. 근데 개인이 대량 손절매 거의 1조 원 넘게 대량 손절매했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손절하고 아예 우리나라 주식장을 떠나버리냐,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떠나버리느냐, 아니면 개인 투매가 단기 바닥을 만들어 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 투매는 역사적으로 계속 단기 바닥이었기 때문에 단기 바닥으로 좀 보시고 지수 ETF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제 미국이 계속 지표들을 보시면은 계속 현재 예상치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부합하는 흐름이라면 충분히 저는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그나마 좀 우리나라 원화 압력을 좀 원화 상승 압력을 좀 줄여줄 거다. 원화 약세 압력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사실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수 매수 들어오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계엄, 내란, 탄핵 그리고 수사가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과연 지수 대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약바이오에서는 어떤 종목을 자세히 봐야 하는지 뒤에서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 줄평 들어봐야겠죠? 자 이거 쓰려다가 말했는데 아니 주권은 있는데 국민이 없어요. 아니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걸 왜 자기들끼리 뚝딱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크게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증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오늘 거래량 없는 급락이었다라는 거래량 없는 급락이었다는 건 뭐냐면 개인의 투심이 상당히 안 좋았고, 다만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는 하고 있는데 자꾸 바뀌어서 매수는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큰 거래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거래량 없는 급락이 이제 끝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그 뒤로는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상황과 그리고 반등,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좀 그림이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오늘 한 주평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계절로 표현한다면 어떤 계절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한이죠. 혹한. 여러분, 혹한도 이런 혹한이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혹한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만 혹한입니다. 제가 이 주식의 봄 프로그램의 이름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려고 서울의 봄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서 바로 서울의 봄이 찾아왔거든요. 민주화의 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전두환의 쿠데타로 다시 이 서울의 봄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저희 주식의 봄인데, 저희 프로그램 주식의 봄인데 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혹한을 견디는 겁니다. 지금 이 혹한을 견뎌서 우리도 끝내 봄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꼭 이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오늘 이 노래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들으면서 좀 위안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계절 혹한의 겨울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곧 봄이 오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ECB 통화 정책 회의, CPI 발표 등 대형 이벤트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정국의 상황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국내 증시 돌파구는 없을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정다영입니다. 지난주 철광, 화학 등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이 전반적으로 엄청난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가 계엄을 바로 해제하고 이제는 탄핵 정국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탄핵 투표에서 탄핵에 불성립하면서 또다시 혼돈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시장 관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는요 시아파가 소수고요. 소수 시아파, 이슬람이죠. 그리고 다수 순위파예요. 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라고, 이 아사드 이 독재자가 오늘 추출됐습니다. 여러분, 시리아는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이. 우리도 봄이 올 겁니다. 옵니다. 분명히 오고요. 저는 이 봄이 올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거고, 그 봄이 우리는 좀 더 빨리 올 거다. 시리아의 봄은 14년 만에 왔어요. 14년 만에. 14년 동안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죽고, 이 아사드 이 나쁜 이 사람이 수십만을 죽였어요. 그게 안과 의사가 하고 있지. 그냥 의사하다가 독재자 된 건데. 결국 오늘 아사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시리아는 드디어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봄이 옵니다. 14년 안 걸릴 거고요. 14일 내로 끝냅시다. 우리는. 저는 이 얘기를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우리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을 봄 시간인데요.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가 2,400포인트가 무너지고 코스닥은 장중 5% 넘게 하락하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터널이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주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제가 하단 추세선 딱 그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삼각 수렴인데 상수를 하방으로 터지면 밀린다. 네. 결국 하방으로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미 여러분 주말에 우리 커뮤니티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냥 아주 그냥 서로 그냥 난리더라고요. 그냥.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편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주말 동안 엄청 시끄러운데 제가 여러분 그 커뮤니티에다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탄핵 통과 안 되면 급락이다. 두고 봐라. 탄핵 통과 안 되면 급락할 거다. 급락했습니다. 오늘 여지없이 급락했죠. 마이너스 2.78%, 5% 급락했고요.
5% 지금 코스닥 사이드카 걸렸어요 오늘. 그리고 미 국무부가 적절한 민주주의 절차 작동을 촉구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탄핵하라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탄핵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장을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해외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미 국무부가 탄핵하라고 하고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으로는 쟤네 안 하네? 저게 더 불확실한데? 탄핵을 하면 여러분 탄핵은요. 왜 제가 탄핵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빠른 탄핵과 빠른 헌재의 인용 판결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탄핵은요. 헌법이 보장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다 예상이 가능해요. 이거는 불확실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을 안 하면 아니 어떻게 내란 일으킨 사람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코미디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외국이 바라볼 거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무슨 상황이었냐면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방한했다가 거기서 계엄 때린 거예요. 그 나라 대통령은 원래 우리나라 수리온 헬기 살라고 왔는데 그냥 갔어요. 몇 천억 날리셨어요. 영업사원 1호라면서요. 그분 영업사원 1호라면서요. 수리온 사러 온 해외 정상이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 정상이 원래 5일날 국빈방문이었어요. 5일날. 안 왔어요. 스웨덴이 왜 와요? 우리나라? 무기 사러 왔어. 무기 사러. 이렇게 날린 게 지금 몇 조예요 지금. 근데 생각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받는데 아직도 내란 일으킨 사람이 아직도 대통령직에 있으면 누가 오냐고요. 아무도 우리나라 대화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사능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탄핵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불확실성이 제일 덜하다. 제가 누굴 편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전 증시가 좋아지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탄핵이 통과가 돼야지 이게 증시가 좋아진다니까요. 자, 개인 오늘 투매 나왔습니다. 오늘 개인 투매 나왔는데 저 일단 개인 투매로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으로 근데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단기 바닥을 확인했지만 단기 바닥은 오늘 이게 단기 바닥 이렇게 급락이 했는데 보세요. 네, 한번 보시면 돼요. 네, 단기 바닥을 확인했는데 바로 뭐 급반등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탄핵 여부에 따라서 지수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좀 합시다. 제발 좀 부탁인데 진짜 거의 국민들의 생각은 비슷한데 모르겠어요. 어디 하나가 생각이 자꾸 이상해서 거기. 일단 여튼 여기까지 해서 코스피는 지금 오늘 당장 결정을 내리자면죠. 지수 방향은 탄핵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오늘 개인 투매가 나와서 단기 바닥을 확인한 자리가 될 것이다. 내일 아마 지수 보시면 아십니다. 단기 바닥 확인하는 자리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탄핵이 표결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수 급락을 예고하셨는데 역시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도 적절한 민주주의의 절차 작동을 촉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일 5분씩 추첨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5분 당첨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로에님, 고호성님, 해피홈님, 박성철님, 신도79님 저희가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 본부장님 지난 방송 수익 리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익 리뷰 부탁드립니다. 매도하기 잘했어요, 여러분. 진짜. 매도하기 잘했어. 제가 최근에 매도 엄청 했거든요. VT도 다 수익 실현했고 막 다 매도했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리어캔바이오 원래 수익률이 109%까지 갔다가 51%로 끝내서 너무 아쉽다고 했는데 아니요, 잘했어요. 전 잘했다고. 잘했어.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리어캔바이오 지금 다시 이렇게 스무스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 클래시스 이것도 25% 했지만 잘했습니다. 원래 49%까지 수익 났다가 이거 토하고 25% 끝났지만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자, 그다음 에센트 에너지 이렇게 수익 났었고요. 인벤티지랩도 60% 수익을 냈었습니다. 8월 19일 날 제가 이들었던 종목이고. 근데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자세히 드릴 거고요. TCC 스틸 저는 42% 수익을 냈는데 저는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철강이랑 지금 석유화학 쪽이 석유화학에서 석화라고 하거든요. 최악입니다 지금. 최악이라서 이 TCC 스틸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이긴 하지만 당분간 철강 석유화학은 보지 말자. 수익 내고 나온 걸 천만다행이다.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BHI 자 15%로 끝났는데 이거 한 40% 올라갈 거 먹을 거 15%밖에 수익 못 냈는데 근데 지금 현 정부 주력이 원래 원전이었죠. 근데 원전 지금 날아가게 생겼죠. 지금 급락 중입니다. 안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수익을 10월 20일 날 들어와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HD현대 일렉트릭. 여러분. 이거 40만 원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쭉 밀렸어요. 지금 더 밀렸거든요. 수익률이 한 40% 가까이 나왔다가 지금 10%까지 줄었습니다. 지금 보여주게 지금 보유하면 요즘 이래요.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 요즘 이렇습니다.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 자꾸 잉여가 왜 이렇게. 자, 보유하게 되면 이래요 원래. 자, 지금 10%까지 수익이 줄었는데 HD현대 일렉트릭이 제가 봤을 때 전력선별 관련주들은 차라리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전력선별 관련주들이 자세히 보시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수익률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방어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자, 한국항공우주. 자, 한국항공우주 매도했는데 천만다행이에요. 방산주 다 대폭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방산주. 방산주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이래서 문제인 거야. 지금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다시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란 일으키는 사람이 그 대통령 그 국방부 장관 임명하라고요? 불가능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산주 현대로템 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43%까지 수익을 냈거든요. 지금 수익률이 어떤지 아세요?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됐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됐습니다. 저 마이너스 된 거 얘기해요. 저 마이너스 다 얘기합니다. 저는 다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항공우주는 다행히 7월 29일 날 얘기 드리고 나서 수익 22.1%로 끝내고 나왔다. 다행이다. 자, 하나오션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하나오션도. 자, 하나오션도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방송 이후 30% 수익 났다가 손실 반전했습니다. 지금 손실 반전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오션 계속 보유해요. 왜냐? 여러분 딱 한마디 드릴게요. 자, 하나오션이 예전 이름이 뭐죠?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 거겠죠 옛날. 대우 언제 망했어요? 1997년에 망했잖아요. 그죠? IMF 때 망했죠. 자, 근데 대우가 안 망할 때 김우중 회장님이 박세리 선수가 골프 우승한 US 오픈 있죠. 그때 그 김우중 회장하고 그때 김우중 회장님이 거기 갔는데 여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트럼프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와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가가지고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올라가 봤던 분이에요. 이분이 트럼프가. 그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떤 건지. 이 트럼프라는 분이 대우조선해양을 직접 하나오션을 직접 가서 거기 크레인에 올라갔던 분이라니까요. 괜히 올라가 본 거예요. 그냥 와우 어메이징 그레이트 막 이러고 갔대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이 기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밀렸고요. 여튼간에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수익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염장 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 다음에 어떤 게 좋을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본부장님이 급락장 속에서 수익 실현 후 마감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본부장님 수익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리가켄바이오로 51.2% 상승률 마감하셨고요. 클래시스로는 히등 종목으로 여러 번 언급해 주셨는데 25%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인 인벤티지랩으로는 62% 수익 마감하셨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러한 시장 속에 투자 전략,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하셔도 주요 시황과 업종 분석 등 다양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내일의 봄 시간인데요. 빠르게 내일 당장 시가로 베팅할 만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로는 지수 ETF 갖고 나오셨는데 상승 방향인지 하락 방향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밖에 다른 ETF, ETN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죠. 네, 여러분 보시면은 자,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탄핵 정국이 몇 번 있었죠? 총 3번 있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3번. 첫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다음 세 번째가 지금 현재. 이건 꼭 이름을 쓸게요, 제가. 빨간색인데 억지로 썼습니다. 여튼간에 자 썼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정국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했어요. 그 지지 발언을 한 거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해서 선관위가 뭐라 그랬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 문제가 된다 라고 했어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랬냐, 선관위의 의견에 반대했거든요. 그걸로 탄핵됐어요. 이분은 여기 3번 윤석열 이분은 선관위를 쳐들어갔는데 총 들고 근데 탄핵이 안 됐어. 나 이것도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지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어이가 없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선관위 의견에 그냥 반대한다고 이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시킨 사람들이 아니 윤석열은 선관위를 총들로 쳐들어갔는데 탄핵 안 시켰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이게. 나는 왜 저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저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여튼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때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정국이 있고 나서 지수가 여러분 그 1000포인트에서요 2000까지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지수 1000에서 2000포인트 갔어요. 2배 갔어요. 좋은 시절이었죠, 그렇죠? 자, 근데 탄핵 정국 있을 때 그때 잠깐 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자, 그때 이제 탄핵 정국 잠깐 흔들렸고 헌재 판결까지가 한 마이너스 9% 정도 갔다가 그걸 다시 다 회복하고 나중에 드라마틱하게 100%까지 급등을 했다라는 거. 2007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탄핵 때를 한번 볼게요. 박근혜 정부 탄핵 때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했어요. 왠지 아세요? 좋아질 것 같으니까 또.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불확실성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핵 전국 때는 0.8% 정도. 그 다음에 헌재 판결까지는 3.6% 정도 올랐어 오히려 지수가. 그리고 헌재 판결 이후에 장미 대선 그때 이제 장미 대선 벚꽃 대선으로 바뀌었잖아요. 대선이 원래 겨울에 있다가 그렇죠? 그때 이제 9.3% 지수가 오릅니다. 오히려 더 올랐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요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지수 거의 못 올리다가 탄핵 당할 때 제일 지수가 많이 올렸어요. 이분이 그 자기가 탄핵 당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뭐 이런 거 따지는 분 계세요. 뭐 보수 정권이나 뭐 진보 정권이나 뭐 누가 하냐에 따라서 뭐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이랑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보수 정권은 절대로 진보 진영 주가 수익률 못 이깁니다 절대.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 무슨 IMF 있었잖아요.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가를 5분의 1 토막 내신 분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주가를 반 토막 내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절대 못 이겨요. 왜냐? 김대중 정부 때는 주가 5배 올렸거든요. 주가가 5배 갔어요, 그 뒤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2,000포인트 찍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전국 시국 때 주가 사상 최고 찍었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자기들은 경제를 잘하는데 나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그 이상하게 이쪽은 왜 보수정권 자기들이 경제를 잘하는데요. 지금까지 경제 잘 된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여튼간에 이번 탄핵 정국도 근데 좀 다르죠. 예전하고 다릅니다. 상황과 전개된 과정은 달라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탄핵이 되어야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야. 자, 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이분이 뭐라 그랬냐? 윤 대통령 불법 위헌 계엄이다. 국무부 장관이 불법 위헌이래요. 자, 토니 블랭컨 장관은 민주적 절차가 승리하길 기대한다. 이거 탄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토니 블랭컨 미 국무부 장관입니다. 부장관이 커트 캠벨인데 커트 캠벨 얘기를 왜 하냐면 커트 캠벨이 담당하는 게 동아시아 쪽이에요. 커트 캠벨이 동아시아 담당이거든요. 부장관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의견이 이거예요. 미국의 의견이 이건데 성조기를 들고 있는 광화문에 계신 분들은 미국 성조기를 두고 하셨는데 왜 탄핵에 반대하는 거죠? 나 이해를 못하겠네. 미국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데 왜 성조기 들고 가시던데 그분들? 근데 그분들은 왜 탄핵을 반대해요? 미국이 탄핵 찬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자, 미국에서 탄핵을 현재 지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초유의 정권 이양 중인데 헌법에 없는 초유의 정권 이양 하고 있어요. 근데 무디스가 뭐라 그랬냐면 탄핵이 안 되면 혼란이 가중된다. 이러면 우리나라 신용등급 내릴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무디스가. S&P 500은 무디스 그러니까 S&P 500은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시킬 위험 요소 없다 그랬는데 무디스는 탄핵 안 되면 강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지금 탄핵밖에 답이 없는데 제 생각은 뭐냐? 결국 탄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위기에 강하고 이럴 때는 똘똘 뭉쳐있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근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한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돌파한다. 성조기 들고 가신 분 결국 미국이 탄핵하라고 하니까 그분도 찬성할 거야 아마 나중에. 지금 반대하지만 결국 우리는 성공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 절차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은 뭔가 불안한 게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12월 3일 날 국무회의 참석한 장관들이나 총리도 그날 참석했으니까 이분 다 내란죄 동조자들입니다. 방조자들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거기서 만약에 내란에 이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면 사의를 표하거나 그걸 언론에 알렸어야죠. 그렇죠? 헌법 위반인데 그러면 국무회의 참석한 장관들이 이분들은 다 범죄자들인데 이분들이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됐을 때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그걸 받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외국인 투자가 봤을 때는 아니 제 직무정지 시켜서 정권 이렇게 넘어갔는데 권한대행으로 넘어갔는데 이 얘기도 문제야. 그럼 또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애초에 참석 안 한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외국인 투자자 봤을 때 깔끔하다. 이제 더 이상 크게 바뀌는 거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확신을 줘야 돼요, 외국인한테. 그래야 외국인 들어온다고요. 그래야. 자, 개인들은 오늘 개인이 순매도했죠. 예. 개인 투매입니다. 이거 오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오늘 뭐 한 거다? 개인이 막 팔아대니까 산 거밖에 아니에요. 예. 그거 말고는 액션 취한 거 없어요. 외국인 순매수라고 보면 안 되는 건데 오늘 개인이 조 단위로 팔았어요. 자, 지수가 하락하는데 개인이 매도한다?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원래. 이거 뭐다? 단기 바닥 시그널이다. 그럼 보면 내일 당장 오릅니까? 두고 보시라니까요, 한번. 한번 보세요, 한번. 근데 물론
반등을 빠르게 치고 빡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요. 또 갑자기 권한대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분이 또 뭐 범죄자네 어쩌네 하면 이제 또 밀리는 거야 또. 그러니까 또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간에 반등을 크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데 개인의 투매가 나왔다는 거는 분명한 바닥 시그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 드리고 마지막 하나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래요. 여러분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는요. 전통적으로 뭐가 있냐? 배당 물량이 들어와요. 오히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때 오히려 순매수 들어오는 걸로 유명한 게 12월입니다. 매번 꼭 그렇진 않은데 확률적으로 순매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노리고 순매수가 들어올 때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날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매수로. 그럼 외국인이 헐거워져 있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쭉 줄어 있는 외국인이 배당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배당 매수로 왜 들어오냐? 여러분 펀드 매니저들은요.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연말에 수익률이 몇 %냐에 따라서 연봉이 앞단위가 바뀌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배당 수익률을 포기하고 갈 수 있을까요? 배당 수익률 못해도 배당주들 5에서 10%까지도 주는데 이 배당 수익률을 포기 못해요 절대. 그러면 당연히 펀드 매니저 당연히 배당주에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 개인이 오늘 대량 순매도한 거 단기 바닥 시그널 그다음 두 번째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 요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왜 노무현 대통령 쓰다 말고 박근혜랑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이름을 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갔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박승현 TV하고 무관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지 제가 뭐 노리고 썼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본부장님께 네, 종목을 일단 보고 할게요. 네네. 네, 종목을 좀 볼게요. 네, 종목 종목 알려주시죠. 좀 보고 가도 되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종목 아니 어떤 거 갖고 갈 때 나오셨을까요? 가더라도 네. 갈 때 가더라도 종목 하나 좀 괜찮잖아요. 네. 자 보시면은 코덱스 에버리지 자 코덱스 에버리지를 저는 매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지수 상승씩 2배씩 지수가 상승하면 2배씩 수익이 납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요? 바닥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비중을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나눠가지고 지금 바닥 잡아보자는 건데 굳이 꼭 바닥 잡아야 됩니까? 개인 투매 나왔을 땐 바닥 잡을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TF 상품으로 단기 바닥으로 우리는 트레이딩하는 구간, 트레이딩 구간으로 우리는 좀 보자. 이렇게 트레이딩 구간 좀 보자. 탄핵 가결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전 탄핵 가결 될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 참고로 저는 개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는 토요일 날 국회 앞에 있었어요. 국회에 있었거든요. 제가 딱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0만 명 모이면 됩니다. 100만 명 모이면 돼요. 어제 사실 30만 정도 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10만이라고 애써 줄여보던데 그거는 경찰 생각인 거고 제가 여기 인원에서 한 3배, 4배만 오잖아요. 무서워서 바로 탄핵 가결합니다. 여러분 뭐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나가느냐 안 나가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참고로 또 재밌어요. 가면 되게 재밌어요. 저희 삐딱하게라고 노래 있거든요. 그거랑 아파트 엄청 부르고 왔어요. 춤추고 막 부르고 왔어요. 네. 그렇게 어떻게 문화재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재 간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가격대 전략을 이렇게 설정해놨으니까 가격 전략 한번 보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코스피를 바닥을 잡아보자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이번만은 바닥을 잡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인대가 작년 하단 라인하고 지지 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지력은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이건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히든인데요. 자, 달러 고점 찍고 하락 예상합니다. 이거 저분 제정신이야? 지금 달러 급등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탄핵 안 되면 달러 급등한다. 그래서 달러 선물 레버리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어요. 오늘 급등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맞추고 막 자꾸 못 맞추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방향을 이제 180도 확 튼 거예요. 다시. 예. 그거 수익 내고 지금 요걸로 튼 겁니다. 자, 미연주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이 22가 너무 안 좋거든요. 유로존이 안 좋다 보니까 22 오늘 이번 주에 통화정책회의 있잖아요. 이 12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유로존에서 미국한테 야 이제 앞으로 곧 트럼프가 올 건데 트럼프 오면은 우리 공조도 안 되고 니들 마음대로 할 거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오기 전이라도 좀 공조 좀 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제스처가 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가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는 FOMC가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 달러는 약세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거는 이 종목은 달러가 떨어지면 급등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면 상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달러가 오를 거라 생각하고 지난주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 공략했어요, 저는요. 예. 그거 맞추고 지금 이걸로 트는 거라고요. 자꾸 사람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전부 다 이렇게 오히려 희망적인 얘기를 너무 해서 희망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 이름 알려드리고 이게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아까 그 우리나라 지수 관련된 상품은 추세적으로보다는 트레이딩 구간인 거고 이거는 추세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반드시 알아가시고요. 유튜브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를 다시 영상으로 제가 제공해서 드릴 거니까 꼭 유튜브 히든통신망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영상을 안 올렸거든요. 오늘 아마 밤이나 내일 오전에 올 텐데 그 영상 올라가면 바로 알림이 뜰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 바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당장 시가 베팅할 테마로 ETF 갖고 나오셨는데요. 과거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지수가 오르는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미 국무부 장관도 민주적 절차 승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고 하는데 현재 개인의 툼에도 나왔다는데 이건 단기 바닥 시그널이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히든 종목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의 히든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저희 본부장님께서 종목 분석과 시황 분석 등 다양한 영상 올려드리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단기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테마인 미래를 봄으로는 제약바이오 들고 나오셨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새해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확해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봐야 하는 이유와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전 제약바이오가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약 10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럼 트럼프 정책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트럼프 정책을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그 과거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지니까 열받아가지고 의회 난입해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난입했잖아요. 의회 우르르 난입하고 막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란이에요. 근데 하긴 뭐 미국도 내란 일으키고 뻔뻔하게 다시 대통령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 질 때 결정적인 패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었거든요. 코로나에 대응이 잘못됐는데 그 코로나의 대응이 근데 트럼프가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대응을 조금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백신 개발에 온 힘을 다했거든요. 백신 개발에 온 힘을 다해서 무조건 백신을 빨리 개발하는 전략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는 그걸 원했죠. 자기가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그 백신을 출시해 주길 바랬는데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출시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죠. 이런 제약바이오 애들이 나의 말을 안 듣는구나.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겁니다. 복수의 칼날을.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되자마자 관련해서 이 빅파마들을 다 그냥 박살내겠다는 심정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거거든요. 로버트 케네디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전혀 아무 전문성이 없어요. 그분은 저기 민간요법 믿는 분이거든요. 예, 약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너네 제약바이오 회사 다 죽어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 노리는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다 뭐냐면 빅파마예요. 빅파마.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뭐 화이자부터 해가지고 이게 큰 덩치가 큰 제약 회사들이고 이제 명분을 뭘로 가져가고 있냐면 그 명분을 이런 빅파마들의 약값이 너무 높다. 이 약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약값을 낮춰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약값을 낮추려면 그럼 뭐가 중요하다? 바이오 시밀러가 중요하다. 복제약이 중요하죠. 여러분 바이오 시밀러가 복제약인 거예요. 예, 바이오 시밀러로 간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 2028년까지 약 1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제약은요. 특허가 있는 약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제약을 만들거나 오히려 그 원 특허약보다 오히려 효능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나오는 약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이오 베러라고 하거든요. 그런 약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지금 트럼프가 노려요. 그러니까 빅파마를 때려잡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회사를 오히려 키워주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약값을 인하하는 건 공화당 정책하고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본인의 복수를 위해서 트럼프의 이번 임기 2기의 화두는 뭐예요? 복수거든요.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그러니까 미 군부에 대한 트럼프가 미 군부를 지금 싹 다 물갈이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왜냐하면 그때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조지 플로이드가 흑인이 이제 백인한테 경찰한테 죽고 나서 시위대가 워싱턴에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때 트럼프가 지하 벙커로 도망갔거든요. 예, 자기 죽을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이제 군 장성들 모아놓고 국방부 장관을 다 모아놓고 야 저 시위대 그냥 총을 쏴 죽여버려 그랬는데 예, 근데 군 장성들이 국방부 장관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군이 시민에게 발포를 합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때 열받은 거예요. 말 안 듣네? 군 통수권자 내 말 안 듣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말을 잘 들어서 문제인 거죠. 이제. 아니 그 대통령이 야 이거 엎어. 그럼 군이 말렸어야죠. 이 얘기를 또 왜 하고 있지? 갑자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일로 가면 안 돼. 다시 갈게요. 예. 여튼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말렸어야죠. 작동이 안 됐다는 거. 하여튼 미국은 그게 작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때 군에 대한 복수심도 강하고 지금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복수심도 아주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은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자, 거기에 미국 생물보안법이 본격화되는데 제가 트럼프 이기는 화두가 복수라 그랬잖아요. 복수.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트럼프가 정말 잘 지켜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재선 안 된 걸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못하죠? 중국 우한에서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그쵸? 우한 코로나라고 해야 되는데 여튼 중국에서 터졌는데 그 중국에서 터진 것 때문에 자기 대통령 당선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복수예요. 트럼프 2기의 화두는. 근데 국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분명히 붙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다 장악하려고 하니까 중국 우시바이오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그다음 일반 항암제도 이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반 항암제 이슈도 계속 되고 있고 알토이젠도 지금 현재 단독요법으로 지금 현재 NDA 신청 곧 들어갈 거고 있고요. NDA라는 거 시판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HLB는 내년 3월에 NDA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시판허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이슈 모멘텀이 계속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때 제약바이오 학회 러시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쭉 있어요. 예. 제약바이오들의 약간 분위기 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에 있고요. 자, 그다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 제약바이오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들은 주로 연구개발비로 돈을 많이 쓰는데 그걸 다 대출로 땡겨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제약바이오들이 연구개발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인 이 제약바이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요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지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딱 2% 밀렸어요. 예. 딱 코스피 정도만 딱 밀렸거든요. 예. 그만큼 좀 하방 지지력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고. 자, 바이오시밀러 회사고요. 신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 생물보건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의 이름이 뭡니까? 히든 종목입니다. 예. 히든 종목은 안 알려주나요? 알려는 드리는데 아래 오른쪽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걸 왜 굳이 그냥 여기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종목 알려주면 내일 당장 들어가서 막 수익 안 나면 저기 김정철 본부장 이상한 소리 했네 이런 얘기 할까봐 자세한 가격 전략과 타이밍을 좀 정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알려드린 거 추가로 제가 유튜브 히든통신망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영상으로 통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이것도 히든 종목인데 바이오 대장주였어요. 였음을 추가할게요. 대장주였다가 지금 부러졌죠. 바이오 대장주였다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120일 이동평균선을 쭉 잘 지키고 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등의 의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이 최근 순매수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잠깐 좀 팔다가 지금 매수로 오늘 전환했어요. 오늘 순매수로 전환했거든요. 이 종목도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자, 바이오시밀러 대장주인 이 종목. 자, 종목명은 지금 알려드리지 않지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ADC 플랫폼이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으니 이 종목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한 금액이 돈 들어오는 일정이 있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일정. 이 돈이 들어오는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종목명도 여러분 히든 종목으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세한 전략은 제가 유튜브 히든통신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내일 아마 오전 중에 올려드릴 것 같은데 그 영상 보시고 반드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스윙 테마로 제약 바이오주 갖고 나오셨는데요. 미국 생물보안법 본격화를 예상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련해서 히든 종목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 통신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주요 시황과 종목 분석 등 다양한 영상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에 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